선생님, 저 정말 후회돼요. 왜 그때 선생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지난주 제게 전화를 걸어오신 74세 최영자 씨의 목소리였어요. 3년 전 상담 때 제가 전원주택보다는 도시 근교 아파트가 더 안전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영자 씨는 아니에요. 저는 꼭 시골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며 강원도 산골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선생님, 어젯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구급차를 불렀는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제야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과연 최영자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전원 생활의 꿈을 품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은퇴 후 어디에서 살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에서 텃밭 가꾸며 여유롭게 살고 싶은 꿈을 품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노후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노인 주거 환경을 연구하고 고령자 맞춤형 주택 설계 컨설팅을 진행해온 주거복지 전문가 박준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상담해드린 어르신들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은퇴하면 어디서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직접 조사해본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37%가 주거 환경 불편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으셨어요. 특히 농어촌 전원주택으로 이사간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2세 이순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순자 씨는 은퇴 후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을 사서 이사를 가셨어요. 박 선생님, 도시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조용한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텃밭도 가꾸고 깨끗한 공기 마시며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계셨죠. 그런데 1년 반 후에 이순자 씨가 다시 저를 찾아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시골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수리기사 부르는 것도 일이고 병원 가려면 차를 타고 30분은 가야 해요. 그런데 저는 운전을 못하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순자 씨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릎 아픈 다리 주물러 주기였어요. 계단이 있는 2층 집이라 매일 오르내리는 게 고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가려면 걸어서 40분은 걸려야 했고 버스는 하루에 5번밖에 안 다녔어요. 젊을 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너무 불편했던 거죠. 더 심각한 건 외로움이었어요. 도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웃들과 인사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원주택에서는 집과 집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사람 보기가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어서 텔레비전하고만 대화해요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8세 김철수 씨가 있어요. 김철수 씨는 퇴직 후 강원도 춘천 근처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너무 좋다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텃밭에서 상추며 토마토도 기르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 되면서 시작됐어요. 김철수 씨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응급실에 가려고 했는데 구급차가 여기까지 오는 데만 50분이 걸렸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정말 무서웠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김철수 씨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는데 가까운 병원이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겨울에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지니까 더욱 위험했죠. 결국 김철수 씨도 3년 만에 도시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되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 주거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로망이나 낭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편리함과 안전성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라도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면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전원 생활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감정적으로만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전원주택으로 이사간 후 다시 도시로 돌아온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대부분 건강할 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몸이 불편해지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의 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은퇴 후 주거 선택의 숨겨진 함정들과 정말로 후회 없는 주거 형태와 조건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까지 모든 걸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 선택의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주거 형태 선택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년간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노후 주거의 핵심은 편안함과 안전이지 로망이나 낭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꿈꿨던 전원주택 막상 살아보니 관리비 폭탄의 외로움, 병원 접근성 문제로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 떠서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판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로운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달라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0세 박영희 씨는 서울 강남에서 평생 살다가 은퇴 후 충북 음성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해 하셨죠. 선생님, 여기 와서 살아보니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하고 뒤뜰에서 기르는 닭들이 낳은 달걀로 아침 먹는 맛이 일품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만족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문제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관리의 어려움이었어요. 도시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던 일들이 시골에서는 다 스스로 해결해야 했거든요. 수도관이 얼어서 터지면 배관공을 직접 찾아야 하고 정화조 청소도 몇 달에 한 번씩 해줘야 하고 잔디 깎기에 나무 가지치기까지 정말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박영희 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젊을 때는 이런 일들이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70이 넘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특히 겨울에는 눈 치우는 것만 해도 하루 종일 걸려요 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고립감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라도 이웃들과 인사하고 짧은 대화라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전원주택에서는 하루 종일 사람 한 명 보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가장 가까운 이웃집이 200m 떨어져 있었거든요. 선생님, 제일 힘든 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가끔 택배 아저씨라도 오시면 괜히 붙잡고 길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응급 의료 접근성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박영희 씨가 어느 날 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구급차를 불렀는데 도착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그 1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선생님,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응급실이 10분 거리에 있어서 안심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는 매매의 어려움이었어요. 박영희 씨가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는데 전원주택을 팔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1년 넘게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처음 산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팔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겪고 나서 박영희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전원 생활의 로망에만 빠져서 현실적인 문제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건강할 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 걸 미리 고려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박영희 씨 같은 분들을 위해 대안적인 주거 형태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계단 없는 빌라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1층이나 2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는 노후에 정말 편리해요. 아파트보다는 조용하면서도 도시의 편리함은 그대로 누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7세 김정남 씨는 5층 아파트에서 빌라 1층으로 이사를 가신 후 정말 만족하고 계세요. 선생님, 여기는 작은 마당도 있어서 화분 키우는 재미도 있고 계단 오르내릴 일도 없어서 무릎에 부담도 덜해요. 그런데 마트나 병원은 걸어서 10분이면 가니까 너무 편리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저층 아파트를 추천해드려요. 3층 이하의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계단으로 오를 수 있고 응급 상황 시 대피도 쉬워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들과의 교류도 가능하죠. 세 번째는 고령자 전용 주택이에요. 요즘 지자체에서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된 집이라 정말 편리해요. 문턱이 없고 화장실과 욕실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처리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실버타운인데 이건 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 주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주거 형태보다 더 중요한 건 주거 선택 시 체크해야 할 조건들이에요.
제가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구조적 조건부터 살펴보세요. 채광이 좋아야 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은 우울감을 줄여주고 건강에도 좋거든요. 그리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문턱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화장실과 욕실은 정말 중요해요.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주방 동선도 중요해요. 너무 좁거나 높은 곳에 있는 수납 공간은 나이가 들면 사용하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안전 손잡이가 필요한 곳에는 미리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가능한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로 동네 환경을 체크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병원까지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더욱 안심이에요. 마트나 슈퍼마켓도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어야 해요. 나이가 들면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멀리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중요해요.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어야 차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약국도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노인분들은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약국 접근성도 중요해요. 세 번째로 사회적 연결망을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이 있는지,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노인 대학이나 취미활동 모임, 건강체조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거든요.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나 절, 성당이 가까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종교 활동도 중요한 사회적 연결망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간혹 나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죠. 하지만 완전히 고립되는 것과는 달라요. 제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이에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 위험을 29%나 높인다고 경고했거든요. 이건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위험한 수준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75세 정무영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정무영 씨는 평생 내성적인 성격으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셨어요.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피곤하다며 최대한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를 가셨는데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선생님, 여기 정말 조용해서 좋아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년째 되니까 정무영 씨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인사차 전화하시던 분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 잠이 안 와요. 밤에 혼자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어서 새벽까지 뒤척이게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욕도 떨어지고 전에는 좋아하시던 독서나 텔레비전 시청도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심각한 건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혈압이 오르고 당뇨 수치도 나빠지고 체중도 많이 줄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원인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정무영 씨와 함께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했죠. 먼저 동네 산책로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다른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바둑 교실에 참여해 보셨어요. 정무영 씨가 바둑을 좋아하셔서 추천해드린 건데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바둑 동호회 분들과 알게 되셨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무영 씨의 표정이 많이 밝아지더라고요. 선생님, 완전히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가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낫네요. 꼭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노후 주거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과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사이의 균형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사 시기도 중요해요. 너무 늦게 이사를 가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져요. 건강할 때 미리 동네를 탐색하고 인프라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 예비 이사예요. 실제로 이사 가기 전에 그 동네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러 보는 거죠. 렌트하우스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서 실제 생활해 보시면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트 가고 병원 가고 산책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일상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그 동네가 정말 나에게 맞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맞춤 임대주택이 있어요. 이건 일반 임대주택보다 저렴하면서도 노인분들이 살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공공형 실버타운도 있고 민간형 실버타운에 대한 정부 지원도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노후 주거 선택의 현실과 대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이에요. 제가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노후 주거의 성공 비결은 내 몸과 생활 패턴에 맞춘 현실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 씨와 김철수 씨, 박영희 씨, 정무영 씨의 사례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감정적인 로망만으로는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것들이 불편해질지,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노후 주거 선택에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69세 이영숙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영숙 씨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셨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따져보신 후에 생각을 바꾸셨어요. 선생님, 저도 처음에는 시골에서 텃밭 가꾸며 살고 싶었는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제 무릎이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해요. 응급 상황도 생각해보니까 도시에 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영숙 씨는 서울 외곽의 신도시에 있는 저층 아파트를 선택하셨어요. 3층짜리 아파트라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도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 단지 내에 작은 텃밭도 있어서 채소 기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가장 좋았던 건 걸어서 1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도 있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참여할 수 있었죠. 이영숙 씨가 이사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만족하고 계세요. 선생님, 처음에는 전원 생활을 포기한 게 아쉬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외롭지도 않고 응급 상황에도 안심이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성공 사례로는 72세 김동진 씨가 있어요. 김동진 씨는 처음부터 현실적인 접근을 하셨어요. 은퇴 전에 미리 1년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비 거주를 해보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성격이 신중한 편이라서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경기도의 여러 도시들을 한 탈씩 머물러 보셨다고 해요. 김동진 씨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분당의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이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곳이라 임대료도 저렴하고 노인분들이 살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바닥에 문턱이 없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복도도 넓어서 휠체어를 타게 되어도 불편하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같은 건물에 사는 분들이 모두 비슷한 나이대라서 공통 관심사가 많다는 점이었어요. 건물 1층에는 작은 커뮤니티 공간도 있어서 이웃들과 차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었고 정기적으로 건강 강좌나 취미 활동도 함께 할 수 있었죠. 김동진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같은 층에 사시는 분들과 매일 안부 인사도 나누고 가끔 함께 식사도 하고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각자 독립된 공간이 있으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첫째,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분들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결정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옵션들을 비교해 본 분들이 만족도가 높았어요. 둘째,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무릎이 안 좋으면 계단이 많은 집을 피하고 운전을 못하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셋째, 사회적 연결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외롭고 고립되면 건강도 나빠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먼저 내가 정말 원하는 노후 생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막연하게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점심에는 무엇을 먹고 저녁에는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내 몸의 변화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떨지 생각해보시고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시야가 나빠질 수도 있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미리 고려해서 주거 환경을 선택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을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도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집값뿐만 아니라 관리비, 수도광열비, 교통비까지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해요.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니까 병원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시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정부 지원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령자 임대주택, 지자체별 실버하우징, 주거급여 같은 제도들이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서만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형제 자매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세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집을 선택하든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면 병원과 가까운 곳을,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면 커뮤니티 시설이 좋은 곳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정부 지원 주택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꿈이나 희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꿈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전원 생활을 원한다면 도시 근교의 전원주택 단지를 선택하거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원한다면 실버타운이나 고령자 전용 주택을 선택해서 같은 또래의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고요. 조용한 환경을 원한다면 소음이 적은 저층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집에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에요.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셔서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노후 주거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강조한 3가지 체크포인트, 구조적 조건과 동네 환경,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혹시 주변에 노후 주거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 한 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개인적인 상황은 모두 다르니까 맞춤형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노후 준비와 관련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건강관리, 경제계획, 취미생활, 가족관계 등 노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노후 준비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준비하신 만큼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겁니다. 노후 주거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는 분들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하시는데 여러분은 다르세요. 미리 계획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정보를 찾아보는 똑똑한 분들이시죠.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노후를 준비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행복하고 안전한 황금기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하신 스마트 시니어들이니까요.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